여기 어두컴컴한 곳에서 임무 수행에 나선 주인공 알렉세이와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영화 체르노빌 1986 시작합니다. 여기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여자는 올가. 그녀는 주인공 알렉세이의 10년 전 애인입니다. 오이가의 집에 놀러온 알렉세이는 오이가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본인의 아이라는 걸 직감하죠. 알렉세이에게 선물 받은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 그의 아들과 친구들은 발전소로 향합니다. 이때 발전소가 터지게 되고 화재 소식을 들은 소방관 알렉세이는 화재 현장에 투입됩니다. 뜨거운 핵 연료에 의해 녹은 바닥이 냉각수와 맞닿으면 폭발이 일어나 방사능이 더 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세이는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하죠. 처음에 알렉세이는 임무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방사능에 노출된 자신의 아들을 마주하게 되고 정부에서 아들을 이송해 치료해주겠다는 조건을 걸자 알렉세이는 결국 임무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임무 수행 중 한 명이 크게 다치게 되고 펌프를 작동시키는 것까지는 성공하지만 돌발 상황으로 인해 임무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세이와 동료들은 우선 철수하기로 합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임무를 성공해야만 하죠. 알렉세이는 결국 다시 현장에 들어갑니다. 60도가 넘는 물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간절함이 통한 것일까요? 알렉세이와 동료 박사는 밸브를 푸는 것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도중 박사의 몸이 끼어 빠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박사는 알렉세이를 위해 서로 연결되었던 선을 끊어버립니다. 홀로 탈출하게 된 알렉세이 역시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한편 그의 아들은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알렉세이의 모습은 사라진 채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영화는 원전 사고 최고 등급인 7등급 사고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폭발 당시 목숨을 바쳐 용기 낸 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닐라 코즐로브스키 감독은 인터뷰에서 실제 방사능 오염수에 들어가 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폭발 이후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된 체르노 다이버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이자 주연으로 영화에 출연했던 다닐라 코즐로브스키는 두 역할을 동시에 경험한다는 것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감독으로서 영화의 장면들을 상상하고 연출과 음악, 배우들의 포지션 등을 고려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감독으로서 머릿속의 장면이 마음에 들면 자연스럽게 배우로서 역할이 임하게 되더라 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또한 가장 찍기 힘들었던 장면은 어디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배우들은 영화 상황상 폭발 잔해물이 떠다니는 탁한 물에서 장시간 동안 촬영했었던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감독, 배우, 스태프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가 현장감 넘치는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당시 체르노빌의 참혹한 현장과 인류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모습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꼭 영화를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뮤비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